강재원 의원이 쏘아올린 친윤계 용퇴론, 김기현 대표 결단 이후에 결단한다면 다음 타자는 누가 될지 또 이목이 몰리는데요. 권성동 의원, 또 윤한홍, 이철규 의원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초선이라고 해도 중진 그리고 다선 의원만 혁신의 대상이겠습니까? 소위 김기현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친윤계 초선 의원들도 예외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지역구가 대체로 TK가 많아요. 네네. PK나 TK가. 그러니까 그 지역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본인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검찰 출신들, 아주 측근들을 심으려고 할 겁니다. 그쪽에 공천을 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초선이라 하더라도 TK쟁이나 PK 지역의 지역구를 둔 분들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압박이 강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출마를 하든 아니면 수도권으로 가든 그런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혜택을 누렸으니까 이제는 좀 양보하고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TK나 PK 강남 지역 같이 국민의힘이 당선되기가 좀 유리한 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초선 의원들도 저는 압박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총선에서 본인은 측근, 친이 그룹, 이런 그룹들이 많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네. 본인이 남은 임기 동안 내 임덕이 오더라도 끝까지 지켜줄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의도 정치인들은 못 믿는다고 저는 봐요. 네.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정치적인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본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결국 본인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꽂으려면 결국은 TK, PK 지역 또 강남 지역에 있는 초선 의원들도 자리를 내주고 나와야 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산 입장에서도 3선, 4선, 5선 이런 중진 다선보다 초선이 어떻게 보면 몸이 좀 가볍다고 생각해서 부담이 좀 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그죠? 수도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가 TK, PK가 많아서 네, 그런 네. 거예요.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조선들 같은 경우야 어쨌든 본인들 입장에서 또 한번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야 되는데 네.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진들이 좀 버틸 수 있지만 예, 조선들 예. 같은 경우는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하게 압박을 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대부분 포기하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고 이뇨한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김기현 체제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네. 만약에 한동훈 장관으로 비대위원장을 가져간다. 그건 사실은 이제 말짱 도루묵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동안에 차별적인 행보를 보였다거나, 이제 대립각을 좀 세웠다거나, 그럼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말을 굉장히 잘 들은 최측근, 왕장관, 네.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젊다는 이유만으로 그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싹 바뀌겠느냐? 그건 안 바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이제 장관이 이제 젊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 실제로 외연 확장성은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세도 다 온전히 지금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로 간다 그러면 그건 또다시 도돌이표를 찍는 거나 이제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어차피 이렇게 지금 돼서 이제 비대위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정말 파격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수도권에서 이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네. 의원이라든가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그러한 인물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데려오지 않는 한은 예. 사실은 이렇게 국민들이 확 그렇게 체감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안철수 합니다. 의원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뇨한 위원장. 안철수 의원은 이제 속내는 자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 같은데 예. 차마 나를 시켜주세요라고 말을 못하니까 네. 이뇨한 위원장을 좀 걸고 넘어득한 게 네, 아닌가. 네. 그렇다고 어찌됐건 한동훈은 싫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은 안 된다. 네. 나같이 이제 나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뇨한 위원장을 이제 끌어들여서 그렇게
지금 말을 한 거에 불과하다. 네. 근데 괜히 그 인유한 위원장 좀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속상해 계실 힘드신 텐데 분인데 그죠? 자꾸 예. 이렇게 들먹거리시는 게 과연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쨌든 권력이 아직 서슬퍼렇고 살아 있는데 그 권력의 2인자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한동훈 장관 아무리 개인적 인기가 많아도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없죠. 네. 왜냐면 이번 선거가 사실은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예. 높은 선거예요. 근데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몸이다.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같은 검찰 출신이고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그럼 심판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뭔가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줘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사람들이 볼 때 그래 국민의힘은 좀 다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표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도층이.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한다 비대위원장을,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론이 더 강하게 작동을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일치화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국민의힘이 만약 그런 선택을 하면 그건 정말 필패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다.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출마해서 뭐 어떤 지역구에서 본인이 열심히 뛰는 거는 뭐 다른 문제라고 보더라도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까지 함께 휩쓸려 가게 돼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선택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